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라입니다.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IMF 이후인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6.0%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물가들이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가파르고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 더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더 큰 위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기 마련이죠. 현재 위기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이겨낸다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보도된 기사부터 볼게요. 6월 소비자 물가가 6.0%로 급등을 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 그러니까 1998년 이후로 약 2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물가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22로 작년 같은 달보다 6%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 이때 6.8%였거든요. 이때 이후로 23년 7개월 만에 정말 긴 기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그만큼 현재 물가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부 품목별로 함께 살펴보면 석유류는 39.6% 그리고 가공식품은 7.9%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 두 제품군이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많이 널뛰고 있고요. 그리고 곡물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제가 커뮤니티에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소식을 전달해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류나 가공식품류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축산물은 10.3% 그리고 채소류는 6.0% 오르면서 4.3%가 종합적으로 올라서 전월 4.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가스, 수도도 1년 전보다 9.6%나 올랐는데요. 지난 4월과 5월에 전기, 가스 요금이 인상된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산물이나 채소류나 이런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외식 가격도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외식 외에 우리가 먹는 물가도 4.2%로 크게 올라서 5.8%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품목들이 우리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체감되는 물가가 더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체감되는 물가인 생활 물가 지수는 7.4%나 올라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6.0% 올라서 이게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보다 훨씬 크게 높은 수치인 7.4%나 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1998년 11월 이후 이때 10.4%였다고 하는데요. 이 이후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만큼 세부 품목별로 물가지수를 보니까 더 물가 상황이 심각하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가 꺾이질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이거는 2022년 1월 이후로 계속 우상향한 그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5월까지 나타난 수치이기 때문에 5월 5.4%로 나왔지만 지금 6월 기준으로는 6.0%가 오늘 발표가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연속으로 물가지수가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앞에서 석유류의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게 큰 문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JP모건 체이스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은 유가가 배럴당 38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해요. 현재 110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3배 이상 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 근거를 보면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강화 조치에 대응해서 본격적으로 원유 감산에 나서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는 그런 범위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이런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서 그러면은 원유를 감산하겠다. 러시아가 원유를 정말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가 원유를 감산하게 되면은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3배 이상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물가 상황이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곡물 가격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3분기 수입되는 곡물 가격이 전분기보다 10% 이상 더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 곡물로 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사료 가격도 오르고요. 그러면은 축산물 가격도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곡물 가격도 오르고 축산물 가격도 오르면서 우리가 먹는 그 밥상 물가의 상승 압력이 더 세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3분기 곡물 수입 단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고점을 찍은 이 3월과 6월 이때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구입한 물량이 올 3분기에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3월하고 6월 사이에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서 높은 수준의 가격이었는데 이때 계약을 한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통 이런 해외 거래 같은 경우는 대금의 지급이 보통 달러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그걸 갖고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환율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원화를 통해서 달러를 매수하고요. 그 달러를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수입 단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미 위험 수위를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한은에 따르면 6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9%로 지난 2012년 4월 이후인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월 대비 상승폭이 0.6%포인트도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그 전망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 일어난 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그 전망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단순히 예측치, 전망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더 높은 임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지 물가가 크게 오르더라도 똑같은 내가 구매력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월급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은 이 월급을 근로자들에게 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비용이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높은 순이익을 유지하고 싶거나 똑같은 순이익을 유지를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에서는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품의 가격을 올려서 이 비용만큼의 제품의 가격으로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임금 상승이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게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기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비용을 줄이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을 자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실업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꺾이지 않는다면은 결국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크게 올려버리면은 이렇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하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6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7월, 8월에도 이런 수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게 나중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당분간 한국은행에서는 0.5%의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시장에 물가를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그런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섣부르게 투자 금액을 늘리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구독자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S&P 500 지수가 상반기에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의 5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같은 것들을 매수를 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S&P 500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을 보고 투자를 한다.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막상 그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해버리면은 단기간에 조급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섣불리 단기간에 우상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한 투자, 일차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좋지 않은 시장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오래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장기간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지지부진해진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주식을 모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가 앞으로 어떠한 투자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하면서 자산을 모아갈지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도 지금의 상황이 분명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